예, 북한은요, 우리의 군사력,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와 또 우리의 킬체인이 강해지고 우리가 정신이 똑바르면 그냥 압도되는 거예요, 저기는. 그리고요, 저렇게 간악한 집단이에요. 계속 동지 팔아먹고 뭐 팔아먹고 하면서 계속 출세하고 자기 권력 강화하고 이 게임만 하는 애들이었어. 그게 딱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튼튼하고 우리가 살벌하게 딱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으면 북한은 절대로, 그리고 우리가 한미일 삼각공조 가고 삼각안보체제 가고 미국의 월스턴 선언에 의해서 그 딱 뒷배 딱 병풍 들러놓고 있으면은 북한은 절대로 도발 못해요. 죽는데. 쟤들은 혁명전사가 아니에요. 혁명전사가 아니에요. 그냥 짝퉁 국가를 만든 중국 공산당원들, 소련, 그것도 듀얼 아이덴티티예요. 소련에 포섭된 중국 공산당원들이 짝퉁 국가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잡아 죽이고 한 놈만 살아남아서 그 한 놈의 혈통을 하나님급의 혈통이라고 받들어 모셔가지고 대대손손이 금숟가락 빨고 있는, 그리고 주민들은 죽어가는. 그거 이하도 이상도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북한이 위험한 거는 왜 위험해졌냐? 중국이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따라서 잘 됐어. 아유, 너 거기다 왜 총 겨누고 있어? 아, 저 북한 겨누고 있어요. 너 거기다 왜 총 겨누냐고, 왜 저거 총알 놨어? 아, 북한 겨누고 있다니까. 쟤들 무섭잖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가늠자는 어디를 딱 노려보고 있어야 되냐? 중국을 노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명분으로 해서. 그 게임이에요, 이 게임이. 예, 북한을 사선에 두고 중국을 겨냥한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의 독침은 오성 삼시를 박살낼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후지안까지 건드리게 되면 대만이 연결되니까 거긴 대만, 일본 보고 알아서 하라 그러고, 우리는 이제 저장, 그 다음에 장슈, 산동, 허난, 랴오닝, 그러면 5성이죠. 거기에 이제 3시가 끼어들죠. 베이징, 티안진, 샹하이. 그 5성 3시는 여차하면 아작을 낼 수 있는, 8성 3시가, 그러니까 5성 3시에다가 이제 후지안, 광동, 하이난을 합천 8성 3시가 되면 저게 이제 말하자면 중국 인구의 60%, GDP의 80%입니다. 5성 3시 정도면 중국 인구의 한 45%, 그 다음에 GDP의 한 60% 될 거예요. 예, 살벌한 데죠. 50%나. 우린 저거랑 딱 겨루고 있으면 돼, 우리 독침으로. 예. 예. 그래야 우리가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핵 반점이죠. 중화 반점이 아니라, 제가 북핵은 중핵이다 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중핵 반점 오늘의 메뉴가 이제 북핵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얘기들이 이제 막 튀어나오죠. 예. 작년 11월 말에 이건 전 자꾸 하는 거라서 그냥 안 틀어드리고 갈게요. 윤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을 했죠. 예, 안 틀어드릴게요. 제가 서너 번 틀어드렸으니까. 작년 11월 말에 로이터랑 그 기자회견 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충분히 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힘과 영향력이 있는데, 그거 있으면서도 지금 안 쓰고 있다. 근데 중국이 앞으로 잘 알아서 할 거다. 알아서 하시겠지요. 예, 그런 말을 했죠. 한국 대통령이 그렇게 중국을 정조준해서 북핵의 사실상의 뒷배가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발언하기 한 일주일 전쯤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사실은 제이크 설리번보다도 그 대변인인 전략소통 비서관이죠. 전략소통 비서관 존 커비. 존 커비의 발언은 제이크 설리번 발언이랑 같거든요. 존 커비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는 중국이, 안 틀어드릴게요. 우리는 중국이 북핵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중국은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제대로 간 거죠. 예. 이제 그런 표현이 이제 최근 들어서 아주 노골적으로 나왔죠.
이거 이제 이 양반은 이제 원로고 현직에 있지 않으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딱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이건 제가 한 번밖에 안 틀어드려서 한 번 다시 틀어드릴게요. 이 양반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중국은 북핵을 자기 자신의 중국의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다. 한번 짧으니까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I don't think it will be a litmus test, although it will probably be very important in terms of the technical capabilities that North Korea might show with especially a solid-fueled missile, which poses more military problems for us. But nonetheless, this is not going to change China's position. China sees, as does Russia, North Korea in its nuclear capability as a strategic asset in its military competi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with all of our partners and allies around the world. So nothing is going to change that. 네, 이거 정확히 나오죠. 중국은 북핵을 자기 자신의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중핵 반점의 오늘의 메뉴가 북핵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북핵을 명분으로 내걸고 무시무시한 MD와 무시무시한 독침을 갈고 닦으면서 항상 북한을 겨냥한다. 북한에 대한 대량 응징 보복이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너희를 겨냥하고 있어. 여기 사단 나면 너희도 쑥대밭 되는 거야. 윤 대통령이 말했잖아. 한반도에서 사단 나면 동북아가 잿더미가 된다고. 그 동북아에 너희 오성삼시 들어있네. 그 뒤도 좀 들어있어. 그거 아냐? 이 얘기예요 지금. 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반도에서 사단이 벌어지면 동북아가 잿더미가 된다. 아주 저는 시원하게 얘기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운명을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한국이 지금 운명적 존재다. 우리가 세계와 함께 하는 군번이 이제 지났어요. 세계가 우리를 따라와요. 세계가 우리와 함께 해야 돼. 왜냐? 신냉전이 축복이잖아. 전체주의 찌끄레기들, 변형 전체주의의 끝물들, 우리 한반도주의에 다 있고, 이 한국이 그거랑 75년 동안 맞서왔잖아요. 1948년부터 하면. 75년 동안 맞서왔다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참 미국과 유럽에서 그 타락 글로벌리즘 풍조가 이상하게 불어서, 예, 그 찌끄레기, 전체주의 찌끄레기들도 세계 시장 속에 담가 놓으면 다 착한 자유민주주의자 된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불어갖고 우리가 30년 동안은 찍소리도 못하고 우리 자신도 뇌수가 막 곤죽이 되는 그런 세월을 살았지만 이제 집을 나갔던 정신실종됐던 미국과 유럽 또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타락시켰던 미국과 유럽이 정신을 차리니까 다시 이 전체주의에 대한 대립구도, 신냉전 구도로 온단 말이에요. 신냉전? 아, 그거 왜 합니까? 전체주의 섬기고 살려? 냉전이라는 건 전체주의에 대한 대립구도예요. 담 쌓고 너희끼리 잘 살아봐, 임마. 사고치지 말고. 우리끼리 살 테니까. 아, 배짱 안 맞으면은 서로 좀 거리 두고 살아야지. 그게 왜 나쁜데? 그게 왜 나쁜데? 참나 이상한 사람들이야. 신냉전 그런 면인 건 중국이 사고치고 러시아가 사고치니까 야, 너희랑 좀 거리 좀 둬야겠는데? 이게 왜 나쁘냐고. 거리 좀 두려고 하니까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왜 나쁜데? 그냥 팔자지. 운명이지. 팔자 운명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 얘기하나? 그냥 인생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세로 계속 살아왔고 지난 30년 동안 좀 풍조가 이상해졌지만 앞으로도 그 자세로 살면 돼요. 전체주의랑 맞선 운명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 위치가 저렇게 생겨 먹었구만. 그럼 한반도를 떼내갖고 이제 남국으로 이사 가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런 위치여서 그냥 우리한테 필요한 무기 만들다 보니까 어느 틈에
그런 종류의 무기들을 그렇게 진심으로 만들고 있는 거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 무기 잘 팔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장담합니다. 몇 년 안에 KF-21까지 나와서 팔기 시작하면 우리 방산 2위 가요. 자유진영에서. 근데 그땐 러시아 방산이 죽고 중국은 어차피 잘 못 파니까 그냥 다 털어서 2위 갈 수도 있어요, 이거. 전 세계에서 아마 1년에 무기 그 국제 교역량이 1년에 잠깐만 빌리언으로 따져서 90빌리언, 한 900빌리언 되지 않나? 900빌리언, 뭐 600빌리언, 500빌리언, 900빌리언 될 거예요. 그러니까 5천억 달러, 9천억 달러. 예. 그러니까 뭐 혹은 뭐 한 3천억 달러 그런 규모야. 제가 지금 숫자는 까먹었는데 미국이 한 3분의 1 하고요. 러시아가 한 4분의 1 하고요. 뭐 그래요. 예. 그 둘이 합치면은 50%가 넘죠. 예. 그런데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나눠 먹는 건데 우리가 저렇게 풀세트로 가려면 우리가 뭐 러시아 수준 정도 팔죠. 그럼 2위 되는 거죠. 예. 2위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저런 팔자, 저런 운명 속에서 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뭐 전부 다 이제 정신 실종돼 있던 데들이 정신머리가 이제 돌아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새 중국을 부를 때, 유일한 전략적 체제 경쟁자. 근데 전략적이라는 얘기는 생사를 가늠한다라는 뜻이고요. 둘 중 하나만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전략적 체제 경쟁자, 그러니까 시스테믹, 그러니까 strategic systemic comparator, 전략적 체제 경쟁자, 저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특색 사회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는다. 그 소리예요, 저게. 그 다음에 디커플링, 저거 거리두기, 결별, 뭐, 그 다음에, 뭐 그런 거죠. 예. 세계 제조업 1번지의 위상을 박탈해버리는 것. 뭐 이게 이제 디커플링이죠. 요새는 뭐 그 정도까지 갈 거 있냐? 우리 점잖게 좀 표현해보자. 그래서 디리스킹이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서방의 첨단 기술과 부품 수출을 차단하고 또 중국으로부터 핵심 원부자재 수입을 하는 것을 그 수입선을 다양화하겠다. 그래서 중국과 엮여 있는 상태에서 가지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겠다. 디리스킹이죠. 뭐 그런 얘기로 중국을 표현하잖아요. 예. 뭐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점자는 유럽에서 저렇게 표현하니까 또 유럽에서 그 얼마 전까지 그 몇 년 전까지 러시아와 이렇게 그 깊게 그 살을 섞고 에너지를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유럽의 그 주권 사항이다라고 주장했던 폰델라이언까지 요새는 반로일 뿐만 아니라 반중이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너희가 러시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유럽이 너희 중국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 거다. 폰델라이언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폰델라이언이 또 그런 표현도 쓰죠. 중국이 그러니까 세계 질서를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뒤바꾸려 하고 있다. 그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질서 파괴범이란 소리잖아요. 잠깐 세계 질서 파괴범 누구였지? 중일전쟁 아까 말씀드렸잖아. 일제. 중국에 대해서 오픈 도어 팔리시, 개방 정책, 즉 중국을 어떤 특정 국가의 배타적 식민지로 만들질 않고 독립을 유지하게 하고 모든 국가가 다 개방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다. 그것이 중국에 대한 오픈 도어 팔리시였거든요. 그걸 깼잖아. 그 세계 질서를. 나치가 깼잖아. 세계 질서 파괴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저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런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표현한다는 거는 함의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저기 좀 야리꾸리한데 저 캐나다 정말 밥맛인데 저기. 너무 그 PC 좌파가 세고 꼼지락달싹도 못 하잖아요. 뭐 일단 사회 분위기가 너무 점잖해. PC 좌파까지 가지도 못하고. 뭐 술집에서 술 먹다가 술병을 들고 그 술집 문 앞을 못 나서잖아. 길거리에서 술병을 들고 못 다니잖아요. 굉장히 점잖죠. 그래서 밴쿠버 같은 데 사는 교민들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여기는 굉장히 지루한 천국이고 한국 가면 너무너무 볼 게 많고 재밌는 지옥 같다.
정말 그렇게 비유로 하자면 그런 면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캐나다를 이제 중국에 집어먹겠다고 그동안 공작을 많이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캐나다가, 중국의 캐나다 정치권의 공작이 너무 심하다. 특히 홍콩계 의원 마이클 총을 잘 쏴서가 아니라 CHONG, last name 마이클 총입니다. 마이클 총을 협박했다. 이 마이클 총이 중국의 그 홍콩 문제 가지고 인권 문제 이런 얘기 많이 한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외교관 자오웨이를 이제 그 제일 심각한 범죄에 넣었죠. 기피인물, 페르소나 논그라타로 규정을 하고 추방을 시키니까 중국은 또 엊그저께 너희가 감히 우리 외교관을 추방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주중 샹하이 캐나다 영사를 추방했습니다. 여기 점잖게 생긴 여성분이 아마 캐나다 그 외상이죠. 예, 외무장관. 네. 그 다음에 이제 독일도 요새 독일 유럽도 만만치 않죠. G7 중 유일한 1대1로 가입국이 나라가 있어요. 그 이탈리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조지아 말로니, 예, 여장부가 되고 나서, 예, 우파라고 하죠. 여기가 이제 그 BRI, Belt and Road Initiative 1대1로를 탈퇴하는 걸 지금 준비 중이에요. 또 친중이죠. 독일인데 거기는 디리스킹에 선봉에 서 있죠. 그래가지고 숄츠가 기시다를 만나가지고 그 전략 광물 같은 거 같이 개발하고 생산하고 공급선 확보하는 걸 독일, 일본이 같이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디리스킹이라는 단어 자체가 독일 정치인이자 EU 집행위원장인 폰델 라이언의 작품이죠. 불과 한 40일쯤 된 따끈따끈한 단어입니다. 지난 3월 30일, 발음 머가테가 아니라 발음 잘해야 됩니다. 머카터 중국문제연구소, 머카터 Institute for China Studies, 예, 거기와 유럽 정책센터, European Policy Center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폰델라이언이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 하려는 게 아니다. 디리스킹 하고자 할 뿐이다. 그렇게 아주 세련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말을 받아서 제이크 설리번도 엊그저께 브루키스 연구소에서 제가 한번 틀어드렸죠. 연구소에서 한 그 연설에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테크놀로지 차단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봉쇄가 아니라 첨단 무기, 군사에 관한 테크놀로지만 봉쇄하고자 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을 순하게 표현해 주는데 그 순한 말이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중이 한 110kg 나가는 아야가 와서 해결사가 야, 백모 말이야, 너 빚 빨리 안 갚으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럴 땐 안 무서워. 근데 와갖고 선생님 저랑 차 한잔 하시죠. 잠깐 시간 좀 내세요. 차를 차 속에서 하나? 아무튼 차로 끌고 들어갔는데 거기니까 또 아야가 한 마리가 더 있어. 그 두 아야 사이에 이러고 쪼그라져 있는데 내 어깨 딱 감싸고서 선생님 행복하게 사셔야죠. 자제분들도 행복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 가다가 어디 다친다든지 그럼 큰일 나겠죠. 그렇게 말할 때가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 순한 말로 할 때 무섭다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화법으로 넘어간 거예요. EU나 미국의 화법이. 그리고 EU는 이제 그 민군 겸용 부품이라고 있죠. 예, Dual Purpose Product. 그러니까 민간 제품을 만들 때도 쓰지만 군수 제품을 만들 때도 쓸 수 있는 거. 민군 겸용 부품을 러시아에 공급했다는 중국 기업 한 6, 7개를 지금 EU가 제재를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저거 이제 제재 떨어지게 되면 중국도 반발해서 또 이제 반발 제재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유럽도 점점 더 이제 반중으로 좀 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예.